겉은 건물주, 속은 적자 인생이 건물 투자, 알고 보니 비폭탄.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이런 상상을 해보셨을 겁니다. 월세 따박따박 나오는 건물 하나 있으면 노후는 걱정 없지 않을까? 직장 다닐 때는 월급이 있었죠. 매달 25일이면 통장에 돈이 찍혔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고 나면 그 자동 입금이 멈춥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있다 해도 왠지 불안합니다. 물가는 오르고 병원 갈 일은 늘고 자녀 지원이라도 생기면 계획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도 건물 하나 있으면 마음이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건물주는 뭔가 든든해 보이고 성공한 인생의 상징처럼 느껴지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겉으로 보이는 건물주라는 타이틀과 실제 통장 사정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월세는 들어오는데 내 손에 남는 돈은 없고 오히려 매달 대출 이자를 메우느라 연금까지 끌어다 쓰는 상황. 이게 바로 겉은 건물주, 속은 적자 인생의 실체입니다. 오늘은 은퇴 준비 혹은 은퇴 후 삶의 관점에서 건물 투자가 왜 때로는 비폭탄이 되는지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1. 월세가 이자를 못 이기는 구조.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계산합니다. 대출 좀 끼고 건물 사서 월세로 이자 내고 조금 남기면 되지. 말로 들으면 단순해 보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몇 가지 빠진 변수가 있습니다. 첫째, 공실입니다. 월세는 100% 계속 들어온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한두 달만 비어도 연간 수익률이 확 떨어집니다. 특히 상가 건물은 경기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자영업자가 버티지 못하면 바로 공실이 생깁니다. 둘째, 유지비와 세금입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관리비, 수선비, 외벽 보수, 엘리베이터 교체 이런 비용은 월세처럼 매달 정기적으로 계산되지 않기 때문에 체감이 덜하지만 한 번에 목돈으로 나가면 충격이 큽니다. 셋째, 금리입니다. 대출을 끼고 건물을 샀다면 금리는 생명줄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월세 수익 구조는 순식간에 깨집니다. 월세 1천만 원 들어오는데 이자가 900만 원 나가면 사실상 세금과 유지비는 적자입니다. 은퇴 이후에는 소득이 제한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건물 수익이 마이너스가 되면 그 구멍을 연금이나 생활비에서 메워야 합니다. 결국 노후 안정자산이 아니라 노후 리스크가 되는 겁니다. 2. 사례 강남 건물주가 됐는데 생활비가 없다. 60대 초반에 퇴직한 김씨 이야기입니다. 퇴직금과 그동안 모은 자산을 합쳐 대출을 끼고 수도권 요지의 상가 건물을 샀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부러워했습니다. 이제 건물주네, 노후 걱정 없겠다. 처음 12년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상권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임차인 두 팀이 나가고 새 세입자를 구하는데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이자는 계속 나갔습니다. 공실 기간 동안 이자와 세금을 연금으로 메웠습니다. 결국 겉으로는 번듯한 건물주였지만 실제 생활비는 빠듯했습니다. 여행은커녕 병원비도 신경 쓰는 상황이 됐습니다. 건물은 있는데 쓸 돈이 없다는 말이 현실이 된 겁니다. 3. 사례 자식에게 물려주려다 빚을 남겼다. 박 씨 부부는 자녀에게 남길 자산을 만들고 싶어 건물을 샀습니다. 그래도 현금보다 건물이 낫지 않겠어? 라는 생각이었죠. 대출을 꽤 많이 끼고 매입했습니다. 문제는 예상보다 임대 수익이 낮았다는 겁니다. 유지비와 세금을 빼면 남는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결국 대출 원금은 줄지 않고 이자만 내는 구조가 계속됐습니다. 몇 년 뒤 건강이 악화되면서 건물을 급하게 처분해야 했는데 당시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기대보다 낮은 가격에 팔았습니다. 남은 것은 빚일부와 세금 부담이었습니다. 자녀에게 자산을 남기려던 선택이 오히려 부담을 남긴 셈입니다. 4. 사례 현금 흐름을 무시한 투자. 이 씨는 이미 아파트 몇 채로 자산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월세 수입은 거의 없고 대부분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구조였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이제는 월세가 나와야지라는 생각에 대형 상가 건물에 투자했습니다. 문제는 초기 자기 자본을 거의 다 투입해버렸다는 점입니다. 비상자금이 없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수선비가 수천만 원 발생했고 공실까지 겹치면서 생활비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결국 다른 자산을 급매로 처분해야 했습니다. 이 사례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자산 규모와 현금 흐름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 은퇴 이후에는 자산이 얼마냐보다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현금이 훨씬 중요합니다. 5. 은퇴 관점에서 건물 투자를 볼 때 체크해야 할 것. 그렇다면 건물 투자는 무조건 나쁜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은퇴 자산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기준이 달라져야 합니다. 대출 비율을 낮춰야 합니다. 은퇴 이후에는 공격적인 레버리지 전략이 맞지 않습니다. 금리 변동을 버틸 여력이 있는지 냉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보세요. 공실 6개월, 금리 2% 상승, 수선비 발생. 이 상황에서도 생활이 유지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현금 흐름 중심으로 판단하세요. 언젠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는 은퇴 후에는 위험합니다. 당장 매달 남는 돈이 얼마인지가 핵심입니다. 심리적 안정도 고려해야 합니다. 건물 관리는 생각보다 스트레스가 큽니다. 임차인과의 분쟁, 수리 문제, 세금 신고 등 은퇴 후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6. 진짜 노후 대비는 타이틀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 사람들은 건물주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뭔가 성공한 인생의 훈장처럼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노후는 타이틀로 사는 게 아닙니다. 통장에 찍히는 숫자와 마음의 평안으로 사는 겁니다. 은퇴 이후의 자산 운용은 공격이 아니라 방어에 가깝습니다. 수익률 12%덜 나도 괜찮습니다. 대신 잠이 잘 오는 구조가 중요합니다. 혹시 지금 건물 투자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렇게 한번 자문해 보세요. 이 건물이 내 노후를 편하게 해줄까? 아니면 내가 이 건물을 평생 떠받쳐야 할까? 겉으로는 번듯해 보이는 건물주 인생. 하지만 속이 적자라면 그건 성공이 아닙니다. 노후 준비의 핵심은 얼마를 벌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느냐입니다. 건물은 수단일 뿐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은퇴 후 삶의 주인공은 건물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어야 하니까요.